자, 이제 원자의 표시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원자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런 거는 우리 약속이죠, 약속. 약속이니까 지켜줘야 돼요. 이게 이제 원소 기호고, 이게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원소 번호. 야, 원자 번호라 그래요. 오타가 있네. 원자 번호라 그러고, 원자 번호는 우리가 어떻게 정했어요? 양성자 수로 정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 수와도 같을 땐 당연히 어떨 때? 중성 원자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낯설 텐데, 요 A라는 게 질량수인데, 질량수라는 거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의 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C 이러면 이게 탄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돼? 뭐를 알고 있어야 돼? 원자 번호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얘가 6번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양성자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 따라서 이거 보고 원자잖아, 얘. 원자의 중성이니까 전자도 몇 개 있다? 6개 있다. 그렇죠? 그걸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질량수는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10이다 이렇게 되면 얘를 보고 질량수가 10이구나. 그럼 얘가 12야. 양성자 수가 6개래. 그러면 중성자 수도 몇 개다? 6개다. 그렇죠?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3을 보고 양성자는 6개니까 중성자는 몇 개다? 7개다. 이건 약속이야, 약속. 자, 예제를 볼 거예요. 나트륨 이온에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전자 수를 각각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 쉽지. 요 밑에 있는 게 양성자 수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이온이야, 이온. 이온이더라도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지. 중성자 수는 질량수 23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이거 뭐야? 12개. 이렇게 할 수 있다. 전자 수는 양성자 수가 11개인데 하나 잃었으니까 몇 개다? 10개다. 쉽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았다. 자, 근데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게 이제 본 게임입니다. 그렇죠? 자, 화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고 그 물질들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이제 원소인데 수많은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딱 2개밖에 없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지금 여기 원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원소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인간의 종류가 수만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놈, 저렇게 생긴 놈, 피부색이 하얀 애, 까만 애. 인간의 종류는 많지만 결국 둘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나누듯이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애들을 따져보니까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라고 구분이 되더라. 그러면 금속 원소의 성질,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다. 금속 원소의 성질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얘네들은 전자를 이루려는 성질이 있어요. 전자를 이루려는 성질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자가 전자를 이루면 양이온이 되잖아요.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 이게 금속 원소의 성질이. 자, 강조를 해보면 금속 원소라는 애는 절대 전자를 얻지 않는다. 금속이라는 애는 절대 전자를 얻지 않아. 이리라는 성질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금속 원소의 성질은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서 아시겠지만 화학의 장점 반만 하면 된다. 반만. 자, 금속의 성질을 잘 알았죠? 자, 그러면 전자를 넣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이게 불편하니까 여기다 쓰. 비금속 원소의 성질은 전자를 뭐 하려고 그래야 돼? 얻으려고 그래야 돼.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문해력이. 농담이 아니고 집에 가셔서, 그렇죠? 여러분 저 인터넷 마음에 드는 신문 있잖아. 그렇죠? 뭐 경향신문이나 조선일보 좋아하죠? 사설을 하루에 한 번씩 쫙 한번 읽어보라고. 그냥 읽지 말고 필사하면 더 좋은데 그것도 시간이니까 타이핑을 해. 그 읽는 거하고 천지 차이. 그러면서 그놈이 뭘 주장을 하는지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이직 시험은 직관적이에요. 거의 계산문이 필요 없어. 계산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 나오면 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거기 5과목이잖아요. 그런 문제 안 풀어도 돼. 그래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데 경력경영직은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직관적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판단을 못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 내용을.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인지를 내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때는 엄한 얘기 한단 말이지. 그런 거를 화학시험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해.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향신문, 어렸을 때부터 경향신문을 봐가지고 그런 연습을 하는 건 중요하다. 글을, 여러분이 요새 영상시대잖아. 그러니까 글을 보기를 싫어해. 그런 연습해야 된다. 그것도 수험 생활에, 수험 대비의 하나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자를 잃으려는 게 금속이라면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있는 게 비금속이야. 자, 양이온의 반대말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 얼마나 쉬워.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절대 전자를 뭐 하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이게 금속, 비금속의 성질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렇죠? 벗어나는 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아까 자꾸만 남자, 여자 얘기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뭐 신체가 크다는 둥 남자는 큰 여자도 있죠. 서서 싼다는 둥 서서 쌀 수도 있죠, 여자도.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바로 뭐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체? 지금 내가 신체적으로 얘기했잖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성, 실?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 출산의 차이다.
공감하죠? 내가 생각해도 적절한 예야. 제가 예를 자주 드는데 적절한 예를 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적절한 예. 출산을 하면 어떻게 돼? 여자인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절대 출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애가 전자를 잃었어. 걔 무조건 뭐예요? 금속이에요. 금속. 어떤 애가 전자를 얻었어. 걔는 무조건 뭐예요? 비금속이다. 그렇죠? 시작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뭐야? 금속이라는 애는 왜 전자를 잃으려고 할까? 비금속이라는 애는 왜 전자를 얻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나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 거야. 그렇죠? 돈을 많이 번다든가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해피해지던가 얘네들도 매일 마찬가지. 얘네들이 금속이 전자를 잃고 비금속이 전자를 얻으려는 그 목적은 딱 하나야. 우리 인간들처럼 유익한 거야. 좋은 거라고. 해피한 거라고.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말 앞으로 자주 하거든요. 우리 인간에서 일종의 어떤 해피한 거, 기분 좋은 거를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는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해피해. 그 말은 안정한 상태고, 여러분 에너지 아시죠? 에너지란 말 알아요? 알죠? 그냥 한번 물어볼게. 안정한 상태란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자꾸 작은 거 그랬으면 많은 거? 별로는 좀 있다. 그게 중요한 말이거든. 인간은 항상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들은 뭘 추구해? 안정한 걸 추구한다고. 거기에 딱 대응이 되는데 그거에 연관되는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자, 좀 이따 결론은 지금 얘네들이 전자를 잃고 얻으려는 거는 좋은 거, 해피한 거, 자연과학적으로는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이라는 애는 전자를 잃음으로써 안정해지고 비금속이라는 애는 전자를 얻음으로써 안정해지는 건데 그 안정, 불안정한 거의 판단 기준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시점에 그 연력학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거든. 그 예전에는 어떻게 얘네들을 설명을 했느냐? 이야, 옥텟 규칙이란 걸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 옥텟 규칙이란 거는 특히 우리가 분자를 설명할 때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는 그런 규칙인데 지금 이렇게 얼개반에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이 있어요. 상관없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얼개반에 있는 내용은 다 몰라도 된다. 옥텟 규칙이란 체외가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자, 몇 개? 8개가 되면 안정해진다는 규칙이 옥텟 물이에요. 요게 OCT가 8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어를 뭐라 그래요? 옥토퍼스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말이 체외각 전자 껍질이라는 말인데, 자, 우리가 얘가 우리가 이제 나트륨이라는 원자를 이렇게 도식적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나트륨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런 그림이 떠오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둥그렇게 바깥에 원이 있죠. 이런 원들을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 그래요. 이게 껍질이라니까 쉘 이렇게. 그럼 이 나트륨이라는 애는 지금 껍질이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있어요.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껍질이 3개 있어요. 이 전자 껍질이란 뭐냐? 목인 이 껍질에 누가 있는 거야? 전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가장 바깥에 있는 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체외각 전자 껍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이라는 애는 이렇게 쓰죠. 그리고 양성자가 11개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도 11개 있어야 돼. 그럼 이게 안쪽에 2개고요. 그 다음에 8개, 그리고 총 10개인데 바깥에 하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총 11개야. 그럼 우리 옥텟 규칙에 의하면 이 나트륨 원자는 체외각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애. 옥텟 규칙에 의하면 얘는 안정한 애예요? 불안정해요? 물어보면 8개가 돼야 안정해지는 애잖아. 근데 얘는 체외각 껍질이 하나 있죠. 8개가 되려면 한참 멀었어. 그러니까 얘는 불안정한 애야. 그러면 옥텟 규칙에 의해서 얘가 안정해지려면 2가지 방법이 있네. 하나 잃어도 되고 7개 전자를 얻어도 되고. 여러분이 나트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나트륨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나트륨은 금속이라네 라고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지. 더 중요한 건 나트륨이라는 애는 전자를 잃어야 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트륨은 전자를 몇 개 잃어? 이 그림 보고 하나만 잃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 나트륨이. 난 오늘 2개 잃고 싶어. 돼, 안 돼? 되지 않는다. 얘 잃고 안쪽에 이렇게 되면 체외각 껍질의 전자가 다시 8개가 되지 않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될 거,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금속이. 그런데 나트륨은 전자를 몇 개? 하나만. 중요한 거 몇 개? 하나만 잃는다. 자, 마그네슘이죠. 얘도 보면은 얘는 12예요. 12. 그러면 체외각 껍질의 전자가 지금 2개 있어. 그렇죠? 얘 역시 뭐 해야 돼? 잃어야 되죠. 그렇죠? 얘 또한 뭐예요? 금속.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그네슘은 금속이고 전자를 몇 개 잃는다? 2개 잃어야 된다. 아,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하나 잃어도 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 밑에는 뭐 특별히 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는 이렇게.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이 있어. 왜? 왜 이러?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야 해피해져, 안정해져, 이런 뜻입니다. 밑에 자 염소가 있네요.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입니다. 그럼 이거 전자수 다 세면 17개예요. 체외각을 세어보니까 아하 7개네. 그럼 얘는 지금 옥텟 규칙에 의하면 불안정하네. 그럼 얘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네. 7개니까 하나 어떤가?
7개 다 잃어버리든가. 어떤 게 낫겠어요? 하나 얻는 게. 따라서 얘는 뭐야? 비금속이. 따라서 얘는 전자를 얻는데 오직 몇 개만 얻어요? 하나만 얻는다. 아, 오늘 나 컨디션 너무 좋아. 2개 얻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산소 보면 아하, 하나, 둘, 셋, 넷, 얘는 6개네요. 따라서 2개를 얻으면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2개 얻었다. 자, 됐습니다.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보고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생각나야 돼? 금속이야? 비금속.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돼. 그리고 금속이고, 아, 그럼 얘가 잃겠구나. 몇 개 잃어요? 몇 개 잃었어? 2개 잃는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 그렇죠? 자, 됐고요. 자, 다음 얘기는 주기율표예요.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금속과 비금속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속이 누군지 비금속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금속이라면 전자를 몇 개 잃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거를 이쁘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주기율표다.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는 여기 이거를 족을 우리가 패밀리라 그러고, 밑에 주기, 피어리어드라 그래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의미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본드 박스에. 이게 족이야, 이게 족. 그 다음에 가로줄 얘를 주기라 그런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주기율표를 보면 앞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 2족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2라는 말은 뭐냐면, 요 2라는 말은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를 말해요.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를 말해요. 그럼 우리가 얘를 보면 이족이라는 애는 옥텟 규칙에 의하면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2개 잃는 게 나, 6개 얻는 게 나. 잃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족이라는 애는 금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속이라면 얘는 전자를 몇 개? 2개 잃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3. 예를 들어 3주기, 뭐 4주기. 이럴 때 이 3은 전자 껍질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3주기라는 애는 전자 껍질이 3개 있어, 이런 얘기죠. 2주기면 전자 껍질이 2개 있어. 내가 궁금한 게 2주기 애가 있어요. 3주기 애가 있어. 누가 커요? 당연한 얘기야. 3주기 애가 당연히 크지. 껍질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옆으로 본문에 와서 족은 세로줄을 의미하며 18족까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족은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를 나타낸다. 요거는 뭐냐면 족마다 이름이 있어. 이름이. 일조 원소 중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등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알칼리 금속.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은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당연히 잃겠지. 그런데 몇 쪽이래? 1쪽이래.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 몇 개래요? 하나 잃는다. 하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온이 되면 다 이렇게 돼. 여러분이 화학책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100% 얘는 뭐야? 오타예요, 오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없다. 자, 이족도 매 마찬가지인데 얘는 우리가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 이 알칼리는 영어고 토는 한자어예요. 하여튼 이게 국적 불명의 말이 있어. 하여튼 이게 흑토자. 그러니까 흑토자니까 뭐야? 이렇게 광물의 형태로 채취된다. 그런 애들이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도 금속이고 이족이래. 그러니까 전자 몇 개 이래요? 2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슘 이렇게 되면 얘가 이온이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17쪽이네. 얘네들은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 그래. 요 원소라고 이르는 이유는 나중에. 하여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금속입니다. 그렇죠? 비금속. 왜냐하면 17쪽이잖아. 오, 17쪽이면 10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10을 빼. 10을 빼면 우리가 이제 현대 주기율표가 요새 단주기에서 장주기로, 저 고등학교 때는 단주기로 배웠거든. 요새 장주기야. 그래서 10을 빼면 7쪽이라는 뜻이에요. 7쪽. 그러니까 체외과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7개. 그 옥텟 룰에 응할 때 얘는 전자를 몇 개? 1개 얻어야 안정한 애가 돼. 그 얘네들은 당연히 비금속이고. 7쪽이니까, 그러니까 17쪽이니까 당연히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하나 얻어야 돼. 그게 예를 들어서 Cl- 이렇게 되는 거죠. Cl2- 없다 이런 거. 그 다음에 18쪽에 속한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 그래요. 비활성 기체. 얘는 이제 비금속인데 비활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활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활성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활성은 얘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뜻. 왜냐하면 18쪽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미 체외과 껍질에 전자가 8개.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잃거나 얻을 이유가 없어. 왜? 지금 회피한 거야, 지금 회피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다 기체예요. 그 다음에 다 비금속에 치운다, 비금속이. 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대표적인 애들을 한번 알아봤다.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브로민 보고, 아, 얘가 17쪽 애구나 정도는 이제 알아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주기 가로줄을 의미하며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현대의 주기율표는 7주기 몇 쪽? 18쪽 이렇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요? 6주기 18쪽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앞에 가로줄을 의미하며 같은 주기는 같은 수의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짜증내는 그런 겁니다. 이제 결론은 이거 외우시면 되는데, 뭐 시험 보기 전까지 외우시면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1년 이내에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외워지게 되면 삶이 힘들어져요. 매번 주기율표를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거 우리 외울 게 알파벳이 26개거든요.
그거보다 작아. 그렇죠? 여러분들 알파벳 외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적으시면 돼.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수소는 여기가 족이잖아요. 여기가 죽이고, 그러니까 수소는 1죽이 1족. 그럼 여기 수 리튬이거든요. 그럼 얘는 2죽이 1족. 그러니까 2죽이 1족이 무슨 뜻이에요? 아, 껍질이 몇 개 있어? 2개 있는 애예요. 1족이니까 체외가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 그럼 얘는 잃어야 돼, 얻어야 돼?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직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2조,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라디움. 13조. 여기 이제 3에서 12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돼요. 나중에, 붕소, 알루미, 탄소, 규소, 질소, 임, 산소, 황,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언. 이거 옛날에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요드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요새는 아이오딘이라 그래. 여기 뭐 아스타틴이라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18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이렇게.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주기율표인데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게 이렇게 하고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금속이에요. 아, 얘네들은 다 뭐야?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 그런데 요 1쪽 애들은 하나만 잃어. 2쪽 애들은 2개만 잃어. 얘는 13족은 애매하죠. 여기서 붕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렇죠? 여기 오른쪽은 비금속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주기율표에다가 한번 얘네들이 전자를 잃고 얻는 걸 한번 써보면 1족인 애들은 전자를 하나 잃으니까 플러스 1, 2족은 플러스 2. 자, 17쪽으로 넘어오면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 얻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3, 14, 15는 굳이 뭐 다만 이제 알루미늄만 3 플러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 플러스를 띄는 애가 흔하지 않아요. 알루미늄만 3 플러스 띄는 건 아닌데 하여튼 얘네들은 뭐 전자를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뭐 이거 애매한. 근데 여기는 뭐라고 쓸까요?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외우는 방식이 예를 들어 염소다. 염소 이러면 주기부터 3주기에 몇 쪽이다? 17쪽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면 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원자 번호가 17번이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알파벳을 외운다, 구구단을 외운다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게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게 사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기니까 여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0이잖아요. 여기에 오는 애가 21번. 스칸디움. 그 공기직 수험생 여러분들도 사주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칸디움, 티타늄 이렇게 하니까 스티, 바, 크, 망, 철, 코, 니, 구, 이렇게 스티바크망, 철코니, 구와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순서적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사주기 전이온소라 그래. 5주기, 6주기 다 있는데 시험 대상이 되는 건 4주기입니다. 스티바크망, 철코니, 구와 이렇게 순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티바크망. 좋은 말라 할 때, 제가 지금 화도 안 내고 욕도 한마디 안 냈죠? 점잖아지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셔야지. 자, 따라해 보십시오. 스티바크망, 철코니 구와. 안 보고 하는 거야, 안 보고. 듣기만 해. 듣기만 하고 따라하는 거야. 스티바크망, 철코니 구와. 그거 하시면 돼. 자, 다음. 중요한 얘기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지금 우리 여기서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해요? 심리 얘기를 한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그런 거 자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지진, 쓰나미, 하다못해 비 내리고 눈 내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자연 현상이고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힘이 왜 작용하느냐? 힘이 작용한다는 거는 불안정한 애가 안정해지려는 과정에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거는 뭔가 지금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애들이 뭐 하려고? 안정해지려고 하는 과정이 그런 현상이 다 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화학 시간에 힘 얘기 무지 많이 합니다. 왜? 화학적인 현상도 다 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이 몇 종류가 있냐? 크게 엄청 많을 것 같죠? 몇 개 없어요. 몇 개 있어? 4개 있다. 만유인력, 전자기력, 다음 페이지인가요? 다음 페이지. 구석탱이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렇게 4개 있다. 네,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얘네들은 우리 좀 전에 원자 배웠죠? 원자 내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죠? 핵 내에 양성자 있잖아. 그 핵 내에서의 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결론이 우리 화학의 대상은 아니다. 이거는 물리하는 애들의 대상, 우리는 신경 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만유인력과 전자기력이에요. 자, 만유인력,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만유인력이 뭐냐? 이게 만유가 영어로 뭐라 그래? 유니버설이라고 그래?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 그게 만유인력. 이 만유라는 말, 유니버설이라는 말을 왜 써요? 물체 중에 질량이 없는 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질량이 있는 물질은 서로 잡아당긴대. 그게 만유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라 그러면 힘은 비례하는 거죠. M1, M2. 질량이 클수록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세지겠고,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잡아당기는 게 세지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되고, 요게 만유인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게 비례관계잖아요. 그렇죠? 비례관계니까 이거를 등호로 하려면 뭐가 같아져야 돼? 이 등호라는 거는 뭐가 같아야 돼요? 수치도 같아야 되고, 뭐도 같아야 돼? 단위도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4kg, 4m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는 질량이고 얘는 거리잖아. 이거 같다고 할 수 있어?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등호라는 얘기는 수치, 값도 같고 뭐가 같아야 돼? 단위가 같아야 돼. 단위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비례 상수가 들어가요. 만유인력 상수. 알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외우는 거 아니. 이런 게 만유인력이에요. 여기서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그러니까 만유인력과 중력, 이거 차이점. 만유인력은 두 물질이잖아요. 중력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누구예요? 지구야, 지구. 그러니까 지구와 물질 간의 만유인력을 우리가 뭐라 그래? 중력이라 그런다. 그래서 아시겠죠? 자, 이제 전자기력.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전자기력 또는 전기력 이렇게 많이 불러요. 전자기력은 전기력 더하기 자기력의 합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아직 뭐 이런 쪽은 공부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하여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 아까 어떤 애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얘도 플러스 전기를 띄어. 우리 자석 생각하시면 돼. 자석, N극, S극은 서로 잡아당겨요, 밀어요? 아니,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응? N극, S극은 잡아당겨요, 밀어요? 잡아당기지. 그거를 우리가 인력이라 그래. N극, N극은 서로 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청력이라 그러고. 전기도 똑같아. 그래서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겨. 그렇죠?
그러면 요 힘의 크기는 아까 우리 만유인력 하듯이 아까 만유인력은 질량인데 여기서는 Q예요. Q가 뭐냐면 요 Q가 전하량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몰 Q 쓰기도 하고 책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Q1, Q2 거리는 가까워야 돼. 제거. 우리 애를 등호로 놓으려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가 와야 돼? 비례상수. 이거 K입니다. K. 이거는 우리가 쿨롱 상수라 그럽니다. 이렇게. 요 힘이 전자기력이에요. 우리가 전기력 이러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화학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이 얘기 엄청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것이 화학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물어봐. 무슨 힘이 작용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 없으면 돼. 그냥 저 새끼 힘이 묻는구나. 뭐라고 대답하면 돼? 정전기적 인력.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아까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힘 때문이잖아요. 화학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뼈에 새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뒤에 얘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